를 모셨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고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고 현재 그 KBS의 9시 뉴스의 그 뉴스 중간에 이렇게 8초간 그 멘트를 하는데 지금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 지금 잘 나가는 그 토론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이수석입니다. 혹시 청와대 수석이 온 줄 알고 기대하시고 오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랜드 바겐 북핵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김정일의 방중 문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월 달에 갈 것이다, 2월 달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일본이나 또 중국 쪽 그 통신을 통해서 아주 그럴듯한,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았죠. 그 근거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그 김정일 위원장이 한 5차례 중국을 방중했습니다. 80년대 한 차례고 2000년대에서 총 4차례 했는데 그 시기를 보면 1월 달에 간 것이 2번 있고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1월 달에 추워서 가겠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난 그 2차례 1월 달에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지 않겠느냐. 또 이번에 가야만 그동안 이제 지난 그 핵실험 이후에 단절됐던 좀 소원했던 그 북중 관계도 또 회복하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원자와 총리가 평양을 방북했기 때문에 그 답례 차원으로 가는 것이 이제 맞다.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또 그동안 2000년대 그 중국을 이제 방문한 그 시기를 보면 한 3년 이내 항상 방중했었어요. 보면. 근데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 2006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3년 이내, 원래대로 하면 2009년도에 중국을 방문하는 게 관례랄까, 그전 사례가 맞는데 2009년도에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2009년 초에 그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 또 그 2008년 8월에 김정일의 그 뇌졸중 수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 이상 이후에 2009년도에 이제 방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방중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아직도 많은 이제 언론의 이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중하려면 이제 그 김정일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기차를 타고 가요. 한 50시간 걸려서 한 2박 3일 가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또 중국의 베이징에 가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건강도 안 좋다고 하는데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과연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방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논란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작년에 연말부터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보통 현지 시도라고 해갖고 다니는데 장갑을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일각에서는 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 뇌졸중 환자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 뇌졸중 수술 이후에 환자들은 겨울이 되면 손발이 굉장히 시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수술을 받는데요. 한 몇 천만 원 들어서 이 수술을 받으면 이 손발이 시리지 않고 신경계통을 이제 절단수술하면 손발이 안 시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발이 시리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추측이 전문가 사이에 많았습니다. 근데 또 며칠 후에 보니까 또 장갑 벗고 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가? 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보통 김정일은 1월 1일이라 보면 먼저 1월 1일 0시에 보면 자기 아버지인 김일성 시신이 있는 금수산 기념공전에 참배하는 것부터 한일을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잘 갔는데 올해는 참배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갔다는 그런 보도가 없더라고요. 노동신문을 비롯한 여러 북한 언론을 보면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 몇 명이서 올해는 안 간 거 보니까 뭔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또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지방을해서 또 눈이 펄펄 내리는데도 또 현지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김정일의 어떤 건강은 안 좋긴 안 좋지만 거동을 못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한번 전문가들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김정일도 스스로 아마 한국 언론에서 자신들이 건강 갖고 계속 언론에 내는 것을 어떻게 본다면 즐기기도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언론에서 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사진을 딱 내보내는 게 손을 번쩍 드는 사진을
내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장을 과시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방중이 저는 이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방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 장기간 언론에 노출되고 그래서 건강 때문에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예상이 있는데, 저는 이 건강 플러스에다가 김정일이 그 방중을 하게 된다면 아마 비핵화 문제, 육자회담 복귀라든가 비핵화에 대한 어떤 결단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어떤 쪽이든, 그래서 육자회담 복귀를 하든 아니면 비핵화를 하든 뭐 이런 결심이 서야만 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결심을 쓰지 않으면 중국 가서 뭐 할 말이 없거든요. 뭐 괜히 잘못 갔다가는 그 중국의 지도자들한테 육자회담과 핵 문제에 관해서 훈수만 듣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북핵 문제나 육자회담, 핵 문제나 육자회담에 대한 그 명확한 자신의 김정일과 그 주변의 어떤 정책 결정자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만 중국을 방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현재 그 핵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김정일의 단독으로서 이제 결정하기에는 더 많은 이제 범위가 넘어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 후계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군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핵 개발에 대한 상당한 그 어떤 관심, 지지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이제 김정일이 쉽게 뭐 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에 그 아들한테 이제 후계자 기업을 서서히 물려줄 때, 아버지라고 해서 이제는 물려주고 있는 기업을 만들어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핵실험했을 경우는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핵을 보유한 체제를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 이후에 후계 체제라든가 이후 그 북한 체제도 더 안정화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핵실험을 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경제 발전, 경제 살리기 얘기 나왔는데, 경제 발전을 해야만 이런 후계 체제가 더 구축된다고 보는데, 이 후계 체제 구축에 제일 지금 핵이라고 볼 수 있는 핵무기, 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핵무기를 김정일 스스로도 아마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핵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면 그 후계자하고 상해야 되고, 또 자신의 그 지지 기반이 지금 성군 정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지지 기반인 군부하고 같이 상해해야 되는 이제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제 육자회담 복귀가 이제 결심이 돼서, 그래서 중국을 방중하고 여러 가지 중국의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앞에서 나왔듯이 그 핵 문제 해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것이 그랜드 바겐 이렇게 나온 건데, 앞에서 많이 설명하셨던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회담을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처럼 해서 우리는 국제사회는 에너지라든가 식량도 주고 많은 걸 지원했어요. 근데 북한은 다시 핵 포기 안 하겠다라면서 뭐 시설도 다시 복귀하고 재처리도 했어요. 그러면 계약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지원했던 그 쌀이나 에너지를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사실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평하잖아요. 근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손해라는 겁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지만 국제사회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써버린 걸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그 그랜드 바겐이라고 해서 모든 품목을 한꺼번에 다 놓고 결정을 자. 그래서 이제 그랜드 바겐이 나왔는데, 이 그랜드 바겐에서 이제 우리가 협상 목록에 들어갈 내용들은 기존의 핵무기들은 그럼 가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우라늄 핵무기라고 북한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뭐 최근에는 그 인정한 바도 있지만, 어쨌든 뭐 기존의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종사하는 인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첨부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핵무기는 북한의 핵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의 체제 문제와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핵을 포기하기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포기는 바로 개혁개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개혁개방과 추구할 때 핵 포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비핵개방 3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핵이 되고 개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맞물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관계든 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는 비핵화와 함께 북한을 어떻게 국제사회가 끌어들여서 개혁, 개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번째 토론자는 조선